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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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서도 이제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HR의 미래, 그리고 이제 10X 성장 글로벌 기업의 생존법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HR의 역할, 그리고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쭉 변해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HR 담당자 그리고 HR을 또 혼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어떤 역할과 어떠한 업무에 집중하셔야지 좀 더 성장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나눠보고 해외 사례들도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 함께 나와주신 저희 플렉스팀의 윤경환 컨설턴트 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렉스팀의 윤경환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현재는 플렉스에서 컨설팅 팀에 속해 있고, 과거에는 제가 정말 작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업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플렉스 컨설팅 팀에서 정말 많은 조직의 HR 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 고민도 듣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또는 솔루션을 제공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사하면서 잠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처음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저희 플렉스 웨비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렉스 웨비나는 이제 HR의 관점에서 조직의 운영 또는 조직의 성장들을 HR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실무자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HR을 하시는지 이런 의견들을 듣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웨비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플렉스 웨비나를 들으시고 또 더 못다한 궁금증이나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라는 저희 HR 담당자분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함께 이제 얘기 나누시면서 좀 더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오늘 웨비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지를 보시면은 이제 네, 잘 보이시죠? HR의 미래라고 조금 다소 거창한 타이틀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HR 담당자 그리고 조직의 성장을 좀 고민하는 대표님과 리더분들도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갈수록 조직의 성장을 이제 견인하는 HR의 역할 변화, 그리고 그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그 HR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관점이 좀 도움이 될까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제 해외 사례들도 짚어보면서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런 실마리를 하나씩 안고 좀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 계시면은 채팅창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웨비나 마치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과거의 HR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HR을 함께 짚어보고요. 그러면 파트 2에서는 다가오는 HR이 어떤 것이고, 이 HR을 통해서 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반영한 회사들은 어떻게 업무에 이거를 접목시키고 성장을 주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지금 당장 HR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HR 담당자는 한계는 조직의 한계다. 네, 예, 다소 조금 조금 탁 갑자기 이제 좀 이런 말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의미를 파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큼 HR이 조직의 성장판을 가늠하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에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당장 이제 대표님 혼자 또 HR 하는 팀에서는 공감이 좀 더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실무들도 해야 되고, 뭐 근태나 아니면 채용이라든가 또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여러 비용들까지 다 집행을 하고,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난한 업무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과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늘어나거나 어떤 조직의 상황이 급격히 바뀔 때 이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을 계속 드리븐 하려면은 결국에는 HR이 빠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매출의 한계 또는 마케팅의 한계, 성장의 한계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조직이 스케일업 할 때 어떤 그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곧 HR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말 그럴까? 네. 먼저 이제 파트 1에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HR과 비즈니스 환경이 이제 과거부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HR 역할까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구성원을 보는 관점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세 가지 갈래로 나눠봤어요. 이게 다양한 어떤 분류가 있고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근대적인 기업의 형태가 나타난 거는 18세기 중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산업혁명이죠. 그때는 이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 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노동 환경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서, 그래서 비용으로서 구성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HR이 되게 원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동 시간과 강도가 곧 이제 생산성과 매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어떤 HR의 어떤 역할의 거의 전체 범위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를 거쳐서 1900년대 이후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점점 자원의 개념으로 이게 개념이 바뀌게 돼요. 구성원을 보는 개념이. 그리고 HR 담당자도 이제 과거에는 감시와 통제였지만은 지금은 행정 관리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구성원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로서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먼저 이때부터 이제 구성원 인적 사항과 인사 정보 관리를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 이제 문서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아카이빙 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급여를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이제 지급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시급제를 통해서 이제 이 급여를 정산하고 도출하는 과정들이 더 본격화되게 되죠. 그리고 194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인사 기능이 체계화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채용과 인사고과 교육 훈련, 그리고 HR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요. 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지 조직이 이제 매출을 내거나 성장을 할 때 이게 같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이제 현재는 이제 구성원을 이제 비용과 자원을 넘어서 이제 관계 개념으로 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협력적인 공동체로서 비즈니스 조직이 만들어지고 구성원을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게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죠. 사실 이미 이 부분도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이타적이며 목표를 공유하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제 시프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구성원과의 협업과 몰입, 그리고 점차 이제 비즈니스 환경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 당시와 다르게 되게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급변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가장 흔들리지 않는 역량은 구성원이죠, 바로. 네, 물론 구성원과 입대사도 있지만은 다른 외부적인 환경과 다르게 조직 내부에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원은 곧 사람이게 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비용에서 자원에서 가치, 이제 가치와 관계로 구성원을 바라보는 경영 관점이 달라진 것을 함께 이제 살펴봤는데요. 구성원을 보는 관점은 이제 곧 HR의 역할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HR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여기 이제 웨비나 들으러 오신 분들 많은 분들 계신데 HR은 회사에서 좀 궁금한 게 어떤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HR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 한번 이제 적어 주시겠어요? 나는 HR이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맡는다. 네. 아니면은 이게 조금 질문이 조금 더 이제 좀 광범위하다고 느끼시면은 질문을 조금 더 좁혀 볼게요. 조직에서 HR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HR이 조직에서 제일 중요하게 맡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부담 없이 네,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지금 뭐 적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실제로 각각 생각하시는 것도 좀 다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사람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채용이 제일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총무일 수도 있고 또는 실무부서가 되게 원활하게 어떤 업무의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부스팅할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백오피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조직의 스테이지별로 HR이 무슨 일을 좀 주로 하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 창업 초기 그리고 중소 중견 대기업 글로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화님도 이제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매니저로서 이제 많은 회사들을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그 대부분 이런 기업의 유형의 형태들로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창업 초기부터 한번 보면은 이때는 이제 대표 경영진이 직접 HR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팅 같은 경우들도 이제 나가시면 거의 대표님 경영진이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직이 자리를 잡으면은 이런 이제 대표님이 직접 하시던 업무들을 직접 맡아주실 이제 HR 기능을 맡을 직무부터 이제 채용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업 초기에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이제 어떤 스케일업 시점에 왔을 때, 우리 조직을 같이 이제 좀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좀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좀 막상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이럴 경우에 이제 같은 C레벨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도 각자의 전문성이 이제 실무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결국에는 조직을 어떻게 더 꾸려나갈지, 개편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결국에는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혼자 이런 역할을 맡게 되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 중견 기업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때는 이제 조직 규모가 이제 성장한 기업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HR 운영이나 이런 집행 업무들이 이미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HR 직무와 팀 셋업이 이런 이제 오퍼레이션 또는 테크니션적인 HR 업무를 맡는 기능 중심의 팀으로 이미 갖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HR 팀장님 그리고 리드분들이 이제 조직 차원에서 HR 전략과 실행을 고민하셔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를 이제 직접 주도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CEO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략기획 쪽에서 이제 내려왔던 이제 의사결정된 것들을 조금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백오피스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계속 맡고 계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과 글로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스테매틱하게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계열사나 자회사별로 이제 HR 팀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또 HR 팀의 역할과 직무가 각각 상이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력과 역량이 높은 HR 담당자가 있지만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업의 문제 해결은 이제 소위 말하면 전략기획부서 또는 전략기획실 이런 이제 팀에서 맡는 경우가 아직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제 조직 스테이지별로 HR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작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그룹까지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구성원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HR의 역할도 이렇게 시프트가 발생하고 있죠. 아마 이 내용까지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들도 그렇고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관점과 역할이 변화하면서 HR이 조금 더 성공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견인하는 걸로 더 확실하게 바뀌어져 오고 있어요. 포브스에서 갖고 온 이제 아티클 Why HR is Key to Executive Success라는 아티클을 보면은 이제 HR 주도로 이제 전략을 드리븐했을 때 이제 5가지의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재 채용 전략을 갖춘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매출의 3.5배가 더 늘고 있다. 그리고 직원 몰입도가 이제 그 갖춰져 있지 않은 조직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익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법 및 노무 규정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위기 대응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루틴들이 이미 잡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HR 이니셔티브 연계, 그리고 성과 관리나 동기부여나 이런 일련의 이제 사람 중심인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을 어떻게 성과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볼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HR의 역할이 급변하는 지금의 HR 담당자의 커리어는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오늘 이제 웨비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실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HR 담당자가 조직의 성장과 함께 나의 역할과 커리어도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네, HR의 롤 체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도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마 HR 지금 담당자이신 분들 또 팀장님 분들은 이미 한번 보고 계신 걸 거예요. 이미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가지 이제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HR 시스템 유지 및 집행 그리고 HR 테크니션 이제 소위 말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퍼트 영역에 저희는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8, 90%가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HR로 드리븐해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상향, 체인지 에이전트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로 이제 역할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이 사실 이미 이런 역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저기로 가고 싶어 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역할의 방향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는 좀 동화 속의 어떤 미사의 아름다운 말에 좀 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조용한 퇴사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HR 담당자 리포트 서치를 이제 워크비보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한 것들 봤는데 HR 담당자의 80% 이상의 조직에서 기여한다는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실무 부서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역할에 머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오퍼레이션과 운영 유지 성격 업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조용한 퇴사에 맞물려서 더 이거에 대한 이제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대다수 HR 담당자가 좀 기능 업무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다. 그리고 커리어 수명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시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뭐 바로 아까 그 HR 롤 체인지처럼 비즈니스 전략적 파트너를 뭐 할 수 있는 건가? 네. 사실 각자 현업에 계시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운 경우도 많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HR 업무의 본질만 좀 놓고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표님도 한번 이거 한번 다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채용 잘 뽑고 온보딩 잘 적응하고 이제 리텐션 이 사람들이 잘 적응을 했으면은 이제 잘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경험들을 계속해서 프로링 해주고 그리고 평가 성과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적응하고 잘 일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과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계속 트리거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잘 인재들을 더 추천해서 이제 외부 유입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조직이 스케일하면서 이제 페어웨이를 할 사람들은 이제 적절하게 오프보딩을 하든가 이 다섯 가지의 역할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뭐 전략을 짜거나 거창한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 그리고 모든 실행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자 이런 일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 많은 담당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직에서 이제 HR 하시는 분들 심지어 대표님들조차도 이제 이 과정들이 생략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문제를 발견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조직의 리소스. 여기서 조직의 리소스라는 거는 어떤 인력적인 부분에 포커싱된 리소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예산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리소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리소스를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어요. 이제 많은 이제 HR 담당자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디렉션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니면 과제 중심으로 태스크가 오면은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개선하고 자신의 업무들을 이제 좀 더 이터레이션 하는 그런 실행자의 역할에 일단 지금에서는 계속 이제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대로 이제 커리어를 쌓는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HRM 이제 소위 말하는 인사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요런 HR
매니징의 전문가가 될 건지, 아니면 HRD가 전문가가 될까, 또는 급여 전문가, 채용 전문가, 이제 이런 각자 맡고 계신 업무들의 어떤 그 경로의 커리어 패스로 이제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좀 재밌는 걸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어, 요런 부분, 이것도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 갈게요. 이제 대표님들도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과 전략을 논의할 HR 담당자를 뽑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을 좀 채용해야 될까? 뭐 당장 채용이 급하니까 채용 전문가를 뽑아야 될까? HRM을 뽑아야 될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 결국 우리 조직에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리어, 이제 이런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온 게 이제 글래스도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제 이런 잡에 관련된 인덱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인데, 이제 HR 매니저, 이제 소위 말하면 HR 제너럴리스트, 저희로 치면 인사 운영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켓 밸류를 이제 갖고 있는 이 정보들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제 평균 연봉 그리고 직무 경력 분포, 7년차 이후의 분포와 최대 페이먼트를 좀 보면은 이제 HR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페이롤 이쪽도 이제 급여 관련 전문가 분들이죠. 다 약간 평균 연봉이나 직무 경력 분포가 좀 비슷한 이제 궤도를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보상 복지 설계,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이제 보상 복지 담당자 매니저의 이제 마켓 밸류인 거예요. 이제 평균 연봉이나 직무 경력 분포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죠. 최대 페이먼트도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HR BP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밸류, 이제 HR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직무인데요. 이런 직무의 마켓 밸류는 이제 평균 연봉이 레인지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HR 이제 직무 중심의 기능 직무에 계신 매니저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HR 관리자 범위보다도 좀 더 높고요. HR 제너럴리스트의 평균 급여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확연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HR 롤 체인지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우상에 있는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자의 마켓 밸류도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10년 내에 이제 AIHR이라는 이제 요 HR 관련된 이제 인포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정보 플랫폼인데, 10년 내 하이 리스크에 놓인 HR 포지션들을 갖고 와봤어요. 좌측 그 왼쪽 좌측에 있는 포지션을 보시면은 이제 하이 리스크 오브 오토메이션에 있는 포지션들이에요. 이런 포지션들을 주로 살펴보면은 HR 관리 및 프로세스 지원 역할, 즉 급여 담당자, 그리고 인재 소서, 그리고 HRM에 해당되는 분, 이런 오피서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직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효율화나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급여나 페이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팀장급도 이제 하이 리스크 범주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HRD나 아니면 러닝 앤 디벨롭먼트 매니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러닝 플랫폼이나 이제 온라인 학습,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이제 HR 전문가가 될 것인가, 또는 아니면은 조직의 문제 해결사가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커리어를 이제 HR 커리어를 지금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실 분들이 결국에는 이 벌시스 구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들이 각각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팀장이 되실 수도 있고 뭐 그거가 커리어의 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HR로서 좀 더 많은 성과와 성장을 내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후자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역할들 저희가 맡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곧 제자리 걸음 커리어를 벗어나게 되는 이제 역할에서의 시프트가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직원이 뭐 자율적인 회사, 행복한 조직 문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의 문제를 이제 인력을 운영하는 관점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라는 거는 이제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 리소스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비단 이제 고연차나 시니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 역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인력 조직을 고도화하고 이런 제도들을 이제 조금 더 다듬는 역할들을 먼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 이런 관점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밑단의 업무들부터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대표님이나 이제 이런 HR 고민하신 담당자분들, 이제 C레벨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업무들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파트 1에서는 네, 어, 과거의 HR 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HR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파트 2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봤던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HR의 역할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팔로우업해서 업무나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방식들을 시도한 이제 해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윤경환 컨설턴트님께서 좀 이어서 이제 진행을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구성 경험 그리고 구성 몰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구성 경험보다는 고객 경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주로 비즈니스 부서에서 많이 썼고요. 세일즈나 마케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 경험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구성 경험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훨씬 관심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게 결국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은 그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자원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성원에 대한 경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객이 경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최종 전달하는 사람이 결국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을 더 이상 과거처럼 노동력 또는 자원이라는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 운영이나 또는 핵심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구성 경험과 구성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일까요? 궁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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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음, 얘기고요. 음, 구성 몰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직원이 좀 더 나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음, 속한 목표, 예, 예, 그 회사의 목표, 일체감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음,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말은 한 직원이 한 조직에서 그 입사부터 퇴사까지 경험하는 여러 물리적 또는 기술적 문화적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몰입은 보통 성과 몰입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치를 파악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음, 조금씩 변화해서 시도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동일한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음, 대부분인데요. 음, 반면에 구성 경험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동일한 수준을 회귀하는 이유는 이게 구성원 몰입을 자주 하는 그 근본을 사실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처방에 끝나는 구도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구성 경험 중심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 조직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는 전략적인 예, 죄송합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들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잠재적인 음, 인재와의 스킨십이라든지 또는 개인 동료, 상사와의 관계 등에서 조직 내에서 접하는 모든 경험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예, 음, 사실은 구성원 몰입은 구성원 경험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네, 예를 들어 입사자가 첫날에 무엇을 해야 되지? 음, 라는 생각보다는 입사자가 첫날에 우리 회사 입사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을까? 이게 구성 음, 경험의 관점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조금 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구성원 몰입과 경험의 차이도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음, 조금 더 새롭게 네, 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성 경험 설계를 잘한 에어비앤비 혹시 아시나요? 네네. 네, 에어비앤비 하면은 이제 고객 경험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 음, 네, 숙박 맞습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음, 이런 고객 경험들 하나하나가 되게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는 회사로도 유명한데 네. 구성원 경험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얼라인돼서 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정의하는 직원 경험이라는 걸 보면 구성원이 최상의 컨디션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음, 소속감을 느껴야 되고, 음, 회사의 미션과 비즈니스 성과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활동을 음, 직원 경험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직원 경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그 업무별로 팀을 짜는 게 아니라 직원 네네. 경험팀이라고 해서 뭐 음, 인재 담당 또는 채용,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들을 하나의 업무 환경팀으로 통합을 음, 하게 되고요. 네. 이 팀은 직원의 모든 터치 포인트를 조직의 문제로 연관되어져서 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몰입도를 보게 되면 그 구성원과 접점에 있는 물리적 활동의 음, 연관성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이 파티션이 많이 쳐져 있죠. 또는 그쵸. 유리막이나 네. 뭔가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없애고 뭐 카페라든지 또는 식당, 음, 거실 같은 걸 통해서 구성원들끼리 음, 커뮤니케이션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저희 화면에 보시면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실제 연구 결과에서 자연과 연계돼서 업무 활동을 하는 경우에 업무 생산성이 음, 훨씬 더 음, 높아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회사 사무실을 설계를 음, 음,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서만 활동이 잘 되면 업무가 잘 될까요? 음. 아니, 뭐 좀 더 총체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회사를 음, 벗어난 가정에서의 경험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구성원 대상으로 연말에 가족들과 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음, 2주간 휴가를 제공해 준다든지 음, 또는 가족이 사별하게 되면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네. 충분히 컨디션을 회복하고 올 수 있도록 20일간의 유급 휴가를 음,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 예, 그 직원 경험을 굉장히 좋게 하고 회사의 음, 소속감도 굉장히 키울 수 있죠. 음. 그리고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채용의 과정인데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네, 네. 네. 그 채용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중심으로 음,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음, 탐색을 하게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채용 경험을 스토리보드로 구성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 네. 네. 혹시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가치인지 아시나요? 어, 호스트. 호스트 하면 파티 호스트 이런 것밖에 네, 생각이. 네네. 네, 뭔가요? 어떤 네. 건가요? 호스트의 요구와 역할, 즉 음, 이제 숙박을 구매한 고객이 네네. 호스트를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굉장히 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걸 똑같이 채용 과정에도 똑같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음, 실제 채용을 지원한 입사자가 네. 예, 채용 인터뷰에 왔을 때 어떠한 예, 경험을 주면 좋을까? 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을 해서 네네. 회사 채용 프로세스들을 개선해 나갔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음, 현재는 최종 면접 합격자가 실제 에어비앤비에 입사하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구성을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음, 잘하는 에어비앤비의 사례이고요. 네네. 예, 그다음 이제 GE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GE 하면 완전 제조업이죠. 네, 제조업의 제일 음, 상징적인 글로벌 네, 기업이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ICT 업체들이 이런 제조업에도 굉장히 예,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IT 업체들은 네.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기업의 느린 업무 프로세스, 음, 관료주의 음, 같은 것들이 GE한테는 굉장히 음, 큰 문제였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소통을 위한 해결책들을 GE가 만들게 됩니다. 음, 문제를 파악하고 가사 설정하고 제품을 빠르게 제작하고 MVP 모델을 만들고 다시 고객을 MVP. 반응을 보고 네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경험에도 음,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했고 네. 이를 G에서는 패스워크이라고 음,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패스워크의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평가할 때 1년에 한 번
딱 한 번 평가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수시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뭐 역량 개발 관점에서 격식 있는 양식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하는 평가 방식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저는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제조업 하면은 이제 뭔가 되게 특히 GE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되게 다양한 지사 음, 그리고 현장 인력분들도 많고 되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피드백들을 주고받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모바일 앱이나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확실히 좀 이런 경험들을 더 설계하는데 좋은 역할을 기여를 한 것 같네요. 네. 네. 실제로 플렉스도 이제 평가 모듈이 있는데요. 이 평가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게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구성원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 어떤 업무를 했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음. 생각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만도 굉장히 음. 많이 쌓이게 되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상시적인 인정 피드백 기록을 남기고 음. 그걸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음. 큰 도움이 되겠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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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구성원 경험 파트가 이제 끝나고 음. 좀 다른 파트네요. 네. 네. 이번 파트는 HR이 주도적으로 네. 조직 전략과 의사결정을 한 음.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애플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네. 그 많은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 보통 사업별 조직으로 많이 전환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매출이 너무 음. 커지고 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사업부별로 조직을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애플은 이렇게 사업부별 조직을 나누지 않고 전문가가 이끄는 전문가 조직의 정체성을 음. 조직 커지더라도 계속 고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기능별 조직 체계를 고수하게 된 이유는 애플의 철학이 일반적인 관리자가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전문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리고 구성원 또한 뛰어난 전문가, 리더, 그리고 음. 동료와 함께 있을 때 본인들이 훨씬 음. 더 성장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그렇죠. 된다라고 이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눈에 보이는 그런 맞아요. 분들이 다 리더로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능별 조직 체계를 계속 고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애플의 조직 체계에서 리더십 모델을 보시면 전문 지식, 전문 경영이 아닌 음. 전문가가 관리자가 되도록 커리어 음. 트랙을 설계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해당 기능에 대해서 디테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리더는 본인 3단계 아래 직급까지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서 디테일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뭐 엑셀의 한 줄 또는 코딩 한 줄까지도 이 리더한테 굉장히 물어보고 네, 네. 실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음. 계속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정도로 디테일에 굉장히 그러네요. 많은 집중을 하죠. 그리고 애플은 이제 하나의 휴대폰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부품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게 네. 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런 협력적 태도와 음.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협력을 음.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사실 이제 요런 기업들을 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흥미로운데 그 경아님이 이제 실제로 이제 HR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하고도 이제 또 미팅을 하시고 보셨을 때 이런 전문 기능 조직으로 이렇게 전문가분이 이제 관리자로 이렇게 계시는 이런 케이스의 조직도 좀 있으셨나요? 어, 보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요즘의 스타트업들을 보시면 네, 네. 저렇게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네, 테크 조직들은 저렇게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네네. 당연히 다 아시겠죠? 네네. 네, 알리바바 사례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네. 구성원 50명당 한 명의 인사 담당자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사 네네. 담당 직원이 네네. 인사팀이라는 하나의 음.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 사이에 배치가 음. 돼서 인사 담당자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음. 비즈니스 경험이 조직에 반영되는 장치로 음. 작동하게 만듭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담당자가 어떤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빠르게 채용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유사 케이스가 아, 있는데 네네. 우한 형제들 네. 용고님이 예전에 다녔던 아, 직장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우한 형제들에서는 사옥 내 층별로 구성 경험을 담당해주는 네. 피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사무실 청소나 또는 구성 기념일을 챙기거나 또는 음, 마니또 같은 것들을 하면서 조직의 문화나 인사 철학을 구성원들 음, 계속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거를 경험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아, 드셨을까요? 네. 그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제 그 우한 형제들이 이제 되게 여러 층, 10층 이상으로 이제 사옥을 쓰고 있었고 이미 구성원이 그 당시에 이미 이제 한 천여 명 가량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한 형제들 하면 피플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피플실 담당자분들이 막 음, 대량으로 많이 이제 구성원들이 계신 건 아니었고 이제 소수의 팀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각각 이제 모든 구성원들한테 이제 뭔가 회사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프랙티컬하게 어떤 액션 아이템으로 뭔가 실행을 전파하고 이러기가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 생각한 제도가 이제 피플이 제도여서 층별로 이제 음, 실무자한테 이제 소위 말하면은 명예 인사 담당자 직책을 주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음, 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사 담당자가 또는 이제 이런 피플 담당자가 안 보이면은 사실 이게 잘 진행이 안 음, 될 음, 가능성도 이제 있잖아요. 그럴 일도 있는데 이제 피플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층에서 같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수행을 하고 또 마찬 역으로 이제 이 층별로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음, 이야기도 같이 이제 피드백을 받고 좀 피플실과 이런 문제를 함께 이제 논의하는 음, 그런 역할들도 수행을 했었어요. 음,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나 이런 거에 이렇게 막 음, 이렇게 잘 감화되고 이런 음,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 이 조직 문화라든가 더 구성원들이 잘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됐던 음, 게 좀 그때는 되게 긍정적인 음,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음, 네. 물론 일을 좀 더 하면서 약간 좀 그런 건 있었지만은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네. 다음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아마존의 사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아마존의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존 임직원들이 음. 생각하는 아마존의 최고의 복지는 최고 수준의 직원들과 함께 할 수 네. 있다라는 것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이런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회사 수준, 그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바 레이저라는 레이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바 레이저는 어, 그 현업에서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 네. 다른 부서의 임직원이 인터뷰의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예, 그 바레이저 분들은 지원자들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탁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네. 아마존의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음. 지원자가 현재 아마존 임직원의 수준, 기준치를 음.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분이 바로 채용을 드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네, 저는 약간 이거를 들으면서 약간 피어 인터뷰랑 피어 리뷰, 피어 인터뷰랑 비슷한 건가 했는데 네, 그 드랍이라든가 이런 결정권에 대한 게 조금 더 부여가 되는 게 아마존은 좀 더 엄격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존 임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기준을 굉장히 높이고 음. 인재 밀도라고 하죠. 네. 전체적인 인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채용을 한 뒤에도 이 담당자가 저성과자인 네. 경우에 음. 굉장히 이런 관리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음. 2017년도에 아마존은 저성과자로 해고될 위기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 개선을 돕기 위한 피봇이라는 프로그램을 피벗. 도입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저성과자로 판단된 피봇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임직원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퇴직금을 받고 아.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죠. 네, 네. 예, 네. 두 번째는 PI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성과를 음.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음. 네,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다음에 이 PRP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관리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음. 달성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입증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저성과자로 관리자가 지정을 했어요. 근데 나는 저성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를 네네.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 패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패널 앞에서 본인이 저성과자가 아닌 네. 이유들을 제시하게 되고요. 음. 이 패널들이 저성과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시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되고 아. 아니다, 넌 저성과자다라고 하면 아까 1번과 2번이었던 퇴사를 결정하거나 네. 아니 또는 PIP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를 하거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봇 대상으로 선정된 그 구성원 중에서 네. 약 30%만 업무에 복귀하고 음. 70%의 임직원은 퇴사 또는 PIP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PIP에 선택된 임직원들은 네. 커리어 앰버서더라고 불리는 이제 뭐 코칭, 퍼실리테이션 또는 노사관계, HR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성과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아. 받으면서 또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아. 합니다. 저는 약간 이거 보고 약간 성과 개선이니까 음, 뭔가 실무자의 음, 코칭이 거의 주겠거니 음, 싶었는데 음. 약간 이런 코칭이나 이런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HR 관점에서 이제 커리어 코칭을 좀 받게 되는 부분들도 좀 있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HR 조직의 성장 전략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한 사례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혹시 무엇이라고 음.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문제 음. 해결사라고 많이 부르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HR, 즉 음. HRBP를 음. 떠올리실 겁니다. 음. 이 HRBP의 역할은 일반 HR 담당자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면서도 명확한, 분명한 차이를 또 보여주긴 합니다. 음. 네, 기능 중심의 HR 테크니션 업무가 아니라 목적 중심의 업무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음. 그래서 HRBP의 업무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기존 HR 정책과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오퍼레이션 매니저.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음. 조직.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 전략을 설계하거나 구현하는 조직. 네. 뭐 조직 개편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근무 제도, 인력 운영 네네. 등이겠죠. 마지막으로는 팀의 온라인을 맞추거나 또는 직원 중재자 역할을 맡고 조직 내 사일로 갈등을 음. 해소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네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HRBP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실제 애플의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애플의 그 JD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네. 디스크립션에 네. 보시면 비즈니스 리더와 긴밀히 협력해서 인력 전략을 조정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인력 계획 및 조직 설계 및 구조를 통해서 리더와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인재, 리더십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음. 설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조직의 교육, 개발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고 애플 유니버시티와 애플 유니버시티. 네. 소통해서 조직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확보해야 된다. 음. 그리고 마지막 인사 데이터를 사용을 네. 해서 피플 아젠다를 발굴하고 직원을 배치하고 리텐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디스크리션 밑에 작용 요건을 네.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HR 시스템 및 도구에 대한 문제 분석 경험과 이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조직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네.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고 네. 최근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 그렇죠. 이걸 자금 요건으로 넣어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네. 보고 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테슬라 HRBP의 JD인데요. 네. 거의 다 뭐 디스크리션들은 애플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넘어가고 네. 좀 특이한 거는 네. 자격 요건을 보시면 네.
복잡하고 어렵고 감정적인 음. 문제를 통해 직원과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코칭한 경험이 있어야 아, 된다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결국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HR이 생존해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음, 조금 보면서 설명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로 우리 회사도 HR 드리븐으로 우리만의 성장 임팩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장 쿠팡이나 메타, 아마존 음, 같은 회사의 이런 HRBP나 JD 파트너들을 같은, 모셔와야 네네. 될까요? 네,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쿠팡, 메타, 아마존과 같은 회사의 HRBP가 결국 되어야 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HRBP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을까를 음, 좀 음, 생각해 보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 급여나 페이롤 음, 베이스인 분들도 있을 거고 네. HRT 베이스인 음, 분들도 있을 거고 채용 베이스인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급여 페이롤 베이스인 분들은 뭐 재무 상황이나 자금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조금 기여하는 음, HRBP로 발전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음, 그리고 HRD 베이스인 분들은 역량 개발의 관점을 갖고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구성원, 리더 성장에 음, 기여하는 또 HRBP가 될 수 있겠죠. 네. 채용은 채용 경험을 토대로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조직 설계를 음, 또 해줄 수 있는 인력을 이제 적시 이제 이렇게 배치하거나 좀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음,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HR 담당자에서 문제 해결사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혼자 HR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임팩트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음, 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조직의 현황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네. 그런 음,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데이터나 음,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잘 음, 구축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발굴을 했더라도 다른 업무, 오퍼레이션 업무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네네. 발굴했으면 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또 리소스도 확보를 음,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HR 놀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음, 가져올 수 있도록 솔루션 음, 음, 같은 음, 것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리소스 확보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여기에 PEO라는 서비스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PEO 서비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음, PEO는 Professional Employee Organization 약어인데요. 뭐 리플링이라든지 또는 음, 리모트, 고스트 ADP 같은 약간 글로벌 탑 HR 사스에서는 이미 여러 기업한테 제공하고 있는 HR 전문가 지원 서비스예요. 음, 네, HR 사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로 오퍼레이션 업무들은 음, 최대한 자동화를 하고 음, 다만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제공할 수 없는 전문가 인사이트 같은 음, 부분들은 HR 각 분야의 음. 전문가를 통해서 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고도화할 수 있는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PEO가 활발한 영역은 뭐 그 세금 보험이라든지 또는 HR 또 음, 노무 규정이라든지 또는 음, 페이롤 음, 또는 복리후생 또는 보상 같은 음, 다섯 가지 분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PEO를 통해서 맡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음, 그리고 시스템 연관성이 음,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음, 것들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네, 그럼 이런 PEO 서비스는 기업에 실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음, 미치냐? 네, 이 자료인데요. 일단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음, 급여 전문 PEO는 실제 세금이나 또는 보험, 급여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나 또는 급여 관리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하는 방법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후에 발생되고 그거를 사후에 막는 게 아니라 네.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해칭하실 수 있고요. 네. 또는 세법이나 근로기준법 굉장히 자주 변하죠. 네. 그런 것들이 변할 때마다 이분들이 아. 가장 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업의 네. 비용을 굉장히 크게 절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도 이런 급여 작업을 잘못해서 네.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쵸. 급여 담당자가 또 퇴사를 하게 되면 그쵸. 또 이게 그분들을 다 채용하는 것도 네.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문 서비스를 맡기는 그쵸.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런 PEO를 하게 되면 이직률도 약 14% 정도 감소한다는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PEO는 뭐 단순한 급여 정산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이제 리텐션 전략에 대해서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드릴 수 있고요. 뭐 이를 통해서 인하우스 HR 파트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영해보고 실제로 리텐션 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결과로 연간 ROI를 좀 높일 수 있고요. 네. 사업 중단 가능성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당연히 이러한 뭐 플로우들은 구성원의 업무, 온보딩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즉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 지수 자체를 높이게 됩니다. 온보딩.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이 회사의 목표와 팀의 목표에 더 얼라인되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네. 있을까라는 HR의 본질적인 목표를 탄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PEO 서비스를 설명드렸고 거기에 장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PEO 서비스가 필요한 곳들은 어떤 곳들일까요? 네, 글로벌 사례에서 성장을 향해서 달리는 미국의 10에서 99인의 기업의 15%가 이미 PEO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PEO 서비스는 좀 짧은 기간에 정말 응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에 훨씬 더 적합한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PEO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 스타트업 성장은 오로지 사람이 그렇죠. 사실 만들어내는 네. 거고 대표님이나 경영진 또는 HR 파트너분들은 구성원 즉 성장의 엔진을 만드는 사람에 굉장히 집중해야겠죠. 그러면 최대한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HR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회사의 미션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좀 온라인 시키고 최대한 온라인 시키는 것에 사실 대표님이나 더 집중을 해야 경영진분들은 되는. 최대한 초점을 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의 성장은 그렇죠. 뭐 사실 생존을 의미하잖아요. 사실 이 네, 시간도 사실 빠듯하죠.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저희 제품에 있는 인사이트라는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HR 문제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아까 적시에 필요한 HR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인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사이트 구축은 곧 조직의 현황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고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HR 사스들은 보통 이런 HR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궁금한 포인트들을 살펴볼 수 있는 대시보드나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플렉스 또한 이런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근무 현황 또는 다양성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HR 데이터들을 자동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조직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닌 바로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한 솔루션을 고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다양성, 네, 뭐 보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근무 맞아요. 시간, 휴가, 네, 이게 평균값들 그리고 조직별 이런 근무 시간 또는 뭐 어떻게 이제 시간을 쓰고 있고 휴가라든가 이런 업무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경영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그 경환님 이제 미팅 하실 때 이런 기능들에 대한 니즈가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회사 예.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은 특히 좀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좀 더 보고 싶어 하시나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부서들마다 보통 우리 부서가 업무 리소스가 부족해요. 업무 리소스. 모든 부서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음, 실제로 이 부서의 업무 리소스가 부족한지 근태 기록이라든지 음, 휴가 기록을 아, 자동화된 대시보드를 보면서 네, 네. 파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정말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맞아요. 이 안에서의 리소스를 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좀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맞아요. 의사결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자동화된 이제 데이터 대시보드가 없는 곳들은 이제 네네. 담당자도 힘들어하죠. 그렇죠. 이런 엑셀로 이걸 다 할 것들을 수도 엑셀로 없고, 만드셔야 그렇죠. 되고 네네. 경영진 분들도 불편하세요. 음, 왜냐하면 담당자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뭐 음, 일주일, 2주일 음, 정도 걸려야 그 대시보드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그래서 즉시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조금 넘겨봐 주시면 일단 뭐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를 굉장히 효율화하고 또 고도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렉스 제품을 좀 봐주시면 네. 플렉스 제품 안에서는 구성원들의 계약 정보 그리고 음, 근태 기록을 기반으로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것들이 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네. 지금 네, 영상 돌아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급여 명세서라든지 또는 음,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갑근세라든지 음, 이런 것들 다 셀프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 보통 요청을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제 사례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걸 요청했을 때 제가 1000명 좀 넘는 조직이었는데요. 한 2, 3일이 걸립니다. 네. 근데 HR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업무 음, 효율성을 높이고 네. 고도화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와 리소스를 확보를 하셨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좀 집중을 할 준비가 되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조직의 문제를 인력과 HR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할 때 이름만 HRBP가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파트너 HR로 하는 관점과 경험을 갖춰야 됩니다. 채용을 맡으셨어도 인사 운영을 하고 계셔도 이 관점에서 HR 커리어를 확장했을 때 곧 조직의 성장이랑 연결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표 인트로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HR 담당자의 한계는 곧 조직의 한계다라는 말이 결국 뒤집어지게 됩니다. 대표님도 사실 똑같아요. 기능적인 업무나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효율화와 고도화를 통해서 더 나은 HR을 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HR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조직이 스케일업 할 때 HR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판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회사의 성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성장의 지속적인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몰입의 환경을 제공해야 될까? 더 이상 구성원들로부터 HR은 뭐라는 조직이지? 내 급여 명세서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부서인가? 또는 재직 명서 필요할 때 연락하는 부서인가? 입사나 퇴사할 때 만나는 부서인가? 이런 얘기를 구성원 분들한테 듣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HR에 어떻게 데려오는 거지? 우리 HR은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네. 또는 나는 구성원으로서 정말 우리 회사에서 좋은 HR 서비스를 받고 있어. 또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커리어에 대한 코칭까지도 우리 회사 HR과 티타임을 하면 좀 더 분명하고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레퍼런스를 듣는 HR 담당자야말로 실제 비즈니스의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모든 기업이 앞다퉈서 그렇죠. 사실 필요하고 꼭 모시고 싶은 HR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상 이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시간이라는 게 확보가 된다면 늘 가정을 해보면
HR 매니저가 급여를 틀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구성원 만족도 서베이를 운영해서 리텐션 액션 아이템을 만들고 싶지만 실상 매번 오는 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 징수 같은 발급 요청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하기 그렇죠. 어렵겠죠. 네. 그래서 성장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네. 그리고 그 관심을 오롯이 고민하고 액션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이터레이션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팔로우업을 하는 것도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중요한 급여 관련 업무를 또 아무한테나 또 맡길 수는 그렇죠. 없죠. 네. 최대한 시스템과 통합된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제 우리는 페이롤 담당자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보상을 깨뚫고 있고 구성원 리텐션과 모티베이션을 책임질 수 있는 뭐 CMB 전문가 그리고 구성원의 리텐션을 책임지고 함께 비즈니스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HR 비즈니스 파트너스 그리고 구성원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 경험 전문가 등 HR의 넥스트 레벨로 사실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시대가 되었고 여러 통합 시스템과 시장의 전문 PEO 분들이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를 도와주는 다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렉스도 PEO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업무 효율화 또는 고도화를 하실 수 있고 전문적인 HR 솔루션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멤버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PO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주요하게 제공하는 업무들은 페이롤 아웃소싱, 페이롤이라든지 또는 정기 HR 자문 또는 컨시어지 서비스 또는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또는 구성원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법정 의무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HR 컨퍼런스나 세미나 또는 HR 커뮤니티들 네트워킹 하는 것들을 요게 속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렉스 파트너스가 주로 하는 일들은 플러스 파트너스로 구성된 구성원들은 공인 노무사분들 또는 글로벌 컨설팅 펌 또는 창업가나 유니콘 기업 리크루터 등 최고 HR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HR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폭발적이면서도 안전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스는 시장의 노무 법인이나 아웃소싱과는 좀 다르게 삼성이나 KT 이랜드 또는 IBM 같은 대기업이나 외국계 인하우스 HR팀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해지율이 0%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한테 급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HR 실무에 대해서도 1대1 상담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저희 HR 파트너스의 컨설팅을 받고 솔루션 기획을 받고 리뷰를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네. 저희 통해서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를 구체화하고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인터뷰 전형을 개선한 경험이 매우 좋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 문화와 구성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회사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션이나 비전 또는 핵심 가치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 파트너스 분들이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여러 후기들을 남겨주시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발표를 했고 저희 Q&A 같은 게 있나요? 네네. 이제 좀 Q&A를 이제 좀 그 웨비나 신청해 주시면서 질문 남겨주신 것들도 있는데 Q&A를 좀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노션 페이지에 저희 Q&A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사진 질문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요 질문 멤버십 관련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노무법에서 해주시는 인사자문 서비스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제 노무법인에서는 이제
이런 뭐 그 급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노동법, 노무 관련 이제 자문들을 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제 조금 더 HR로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뭐 아까 후기에서 보여드렸던 MVC라든가 아니면 조직도의 개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HR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여러 업무 분야의 퍼널들을 개선하는 거죠. 마케팅으로 치면은 요런 어떤 관련된 총괄적인 HR 자문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뭐 평가를 설계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채용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코칭을 해주는 것도 포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휴가 기능만 필요해서 플렉스를 알게 되었고 그것만 쓰고 있는데 추가로 추천한 기능이나 꼭 필요한 기능, 이제 HR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기능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네, 그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급여 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포괄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그리고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넣게 되면 통상시급이 자동 계산이 되고요. 음, 근태기록과 통상시급을 기반으로 급여 작업을 하실 때 초과 근무 수당들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음, 이런 것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상시적인 평가, 짧게 인정과 피드백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면 이런 평가의 음, 기초가 되는 인정 피드백이라는 기능도 있고, 그걸 통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평가도 진행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 다음 질문을 좀 볼게요. HRBP는 시니어나 고연차들만 할 수 있는 포지션 아닌가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까 발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드렸지만은, 이제 그리고 HRBP 하면 이제 뭔가 다 시니어 레벨들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당연히 그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미국 같은 경우나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차가 짧더라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이제 스타트업 조직이 변화할 때마다 그 변화에 맞게 조직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개편하는 경험들을 비교적 저연차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표님들이 주로 하시게 된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갖추었거나 조직 이제 운영에 있어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위기를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비교적 빠른 연차에 쌓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연차라도 바로 HRBP의 역할들을 하시거나 이제 아까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이 피플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역할들로도 바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예, 그런 사례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희 국내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를 만났던 이제 HR 담당자분 중에 한 분이 음,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굉장히 저연차로 이제 창업을 같이 한 공동 창업자 음, 멤버이신데 이제 HR 쪽을 맡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매장이라든가 이런 제조라든가 이런 게 분할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꽤 초기 조직 상태부터 이 조직도를 개편하고 구성하고 이런 거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음, 또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리어를 끝내시고 바로 다음 커리어로 가셨는데 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BP 역할 같은 이제 음, HR BP 이제 HR 리드 역할을 또 맡으시게 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역할들을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이런 작은 조직에서 했을 때는 더 빠르게 맡으실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질문들을 좀 볼게요. 평가 보상을 연동한 제도를 음. 만들고 싶은데 플렉사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HR팀은 셋업되어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저희 플렉스 그 멤버십을 통해서는 뭐 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구축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 제품 안에서는 실제 그렇게 설계된 예, 평가 제도를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당연히 평가 결과가 나온 것들은 보상이랑 음, 연계를 하는 것도 저희 플렉스 파트너를 음, 통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네,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저희를 통해서 해봐 주시면 이 플렉스 파트너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회사들보다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구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들도
또 꽤 다른 질문도 있는데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음, 오버가 돼서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HR의 미래 그리고 변화하는 HR의 역할과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역할이 변화하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HR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해외 사례들까지 한번 같이 음, 다뤄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하위 조직에 있는 또는 가장 실무단에 있는 HR 담당자도 결국에는 문제 해결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의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화, 고도화 그리고 이런 전문화에 대한 서포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의 효율화, 고도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제품과 저희 음, 멤버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저희가 무료 진단 미팅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런 것들 지금 채팅창에 아마 링크도 이미 다 올라갔을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링크 통해서 한번 미팅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이런 조직에 대한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짚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지 함께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이제 해주시고 실시간에서 또 못다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좀 많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웨비나 하면서 많은 질문들 이제 있었는데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 나누면은 조금 더 많이 서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네, 오늘 오후에 또 이제 한참 바쁘신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다시 보기 영상이나 발표 자료는 저희가 끝나고 커뮤니티에 또 공유를 드릴 테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커뮤니티로 또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플렉스 앱이나 더 좀 유익한 주제와 내용과 인사이트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